근데 80년대부터 점점 이런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러시아에서도 새로운 정치가 들어왔는데요. 제일 유명한 정치가 아마 고르바초프. 새로운 정치,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투명한 그 정치 그리고 평화로운 정치 우리 필요하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도 아주 유명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 하나는 우리 앞으로 안 가면 우리 뒤로 간다. 우리나라 통일 아마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 없이는 상상도 못하고 고르바초프는 이런 새로운 정치 통해서 새로운 시작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고르바초프도 새로운 정치 때문에 그 소련 점점 붕괴되는 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이 나라들 우리는 꼭 러시아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돼요. 독립하고 싶어요. 그 나라 중 하나는 바로 헝가리였어요.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대표하는 정치가들이 있는데 그 올트리 그냥 잘랐어요. 예. 그래서 거기 여행하는 사람들 갑자기 1989년부터 6월 달부터 사실 갑자기 나갈 수 있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완전히 통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 동독에서는 오케이. 어차피 지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그 서독하고 동독 그 사이 그 벽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 자연스럽게 그냥 하자. 동독 그 정치가들 그때는 완전히 패닉됐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법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새로운 법 좀 만들었고 근데 사람들 당연히 점점 그냥 빨리 어떤 변화가 보고 싶었는데요. 되게 역사적인 정말 중요한 날을 1989년 생겼어요. 동독의 정치가는 사실 휴가 중이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기자 간담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대변인 샤법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동독 대변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새로운 법 곧 시작하겠습니다. 곧 동독 사람들 서독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이태리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부터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샤법스키 씨는 서류 찾아보고 이런 글쎄요 언제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요. 바로. 근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잘못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생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거는 TV에서 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그래서 사람들 다 집에 나가고 장벽으로 갔어요. 근데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무 명령도 안 받고 그래서 무슨 얘기야? 여기는 장벽 오픈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냥 그때는 군인들 사람들 죽일 수도 있었죠. 있었겠죠. 왜냐면 명령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니면 그냥 알았어 그냥 나가라고.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예. 다행인 게 그냥 문을 열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군인들도? 근데 누구도 준비 안 했어요. 이런 기자 간담회 때문에 이 대변인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나라 통일됐어요. 이렇게 빨리.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의 실수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독일 통일 분석을 하면 빅데이터 키워드에 세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세기? 이제 연관 키워드 보니까 세기의 말실수.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실수 하나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요. 여기 사진을 보면 네. 심각하게 서류를 보는 듯한. 선배님 지금 이렇게 무너진다고 해서 동일이 된 거 아니잖아요. 이 동일할 때까지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걸리는 건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부터 사실 되게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 한국에서 올림픽이나 평창 올림픽 언제부터 준비 시작했는지 적어도 한 3년 전부터 우리 준비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일반 스포츠 이벤트인데요. 맞아. 그래서 나라 통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 정벽 무너지기 전에 완전히 나라가 공식적으로 통일됐을 때까지 1년 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참 대단한 일이고 그 한 명도 죽지도 않고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역사에서 아마 제일 행복한 제일 아름다운 부분 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에도 굉장히 큰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통일된 후에 또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났나요? 먼저는 좋은 것은 예. 통일 이후는 더 이상 사람들 두려운 마음, 아이들 두려운 마음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언제가 전쟁 생길 건지 그래서 이런 두려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는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나라가 더 강해졌고 미국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바로 독일이잖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강국이고 평화로운 나라인데요. 그리고 사람들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점도 많이 있죠. 아직도 지금 사실 30년, 통일된 지 30년 넘었는데요. 그냥 돌로로만은 장벽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장벽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돌리는 장벽 만드는 게 쉽고 없애는 게 또 생각보다 쉽지만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장벽 없애는 게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완벽하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일 유명한, 제일 잘 되는 독일의 회사는 90% 이상 아직도 서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족, 예를 들어서 얼마나 정도 돈 있는지 거의 옛날 동독 가족하고 지금 서독 가족과 비하면 서독 가족 거의 2배 정도 돈이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 조금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는 동독에서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에 별로 책임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냥 시키는 동안만 하면 돼요.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도 조금 편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뭐 약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특히는 옛날에 동쪽 독일에서는 이런 우파적인 당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는데요. 그래서 전체 그림 보면 되게 큰 행운이었고 평화로운 통일이었고 나라는 더 강해지고 정말 좋은 점 너무 많은데요.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갈등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 하기는 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들었을 때 제가 2019년 한 조사를 보니까 동독 주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본인들은 여전히 2등 국민이다, 뭐 2등 시민이다 이렇게 느끼고 실제로는 절반 정도도 그렇게 느낀다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동독에서는 서독만큼 잘 안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많이 사실 아직도 도망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좋은 회사 대부분 서독 있으니까 그리고 월급도 살짝 더 높아요. 근데 많은 사람도 서독 사람도 가끔 동독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집값 조금 더 싸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통일되는 게 쉬운 일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희망도 있어요. 이런 조사 한번 보시면 사실은 그 나이 먹는 사람 만약에 질문 물어보면 우리나라 완전히 통일됐냐? 오히려 나이 먹는 사람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50 정도 생각하는데요. 근데 젊은 사람 통일 이후 태어난 사람들 지금 뭐 30대까지 그런 사람들 아니요 우리 완전히 통일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 좀 많이 걸리지만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사실은 모든 독일 사람 그냥 우리 완전히 한 나라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이제 강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통일 선배 독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뭘 배워야 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한국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이런 발표 테마에 대해서 사람들 자주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독일 통일 잘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뭐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데 한국 당연히 통일됐으면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독일식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일 여기 한국에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도 있고 그 사실 분리된 상태도 훨씬 더 길어요. 거의 2배이잖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 전쟁도 있었어요. 우리는 동독하고 서독 한 번도 전쟁 없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진짜 어두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인 차이가 동독, 서독만큼 강국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진국 절대 아니었어요. 사람들 잘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북한하고 남한 상태 보면 완전히 차이가 뭐 수십 배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상태 보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중이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전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 우리나라 독일 통일됐을 때 제일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고르바초프 같은 정말 지혜 있는 정치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 같은 사람 만약에 있었으면 그때는 통일 완전히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주변 있는 나라도 관계가 잘 돼야 통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일본 관계도 딱 완벽하지 않고 러시아 관계는 아주 안 좋고 미국 관계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 독일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독일 통일에서 우리 배우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류가 많이 있었어요. 소통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소통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는 지금 관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도 항상 관심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특히 요새는 젊은 한국 사람들 많이 관심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의 사는 상태가 너무 어렵고 만약에 통일되면 야 독일에서 얼마나 계산해보면 얼마나 돈 들어가는데 이런 통일 이런 돈 우리 없다.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려워질 거야.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통일되면 사실 북한도 블루 오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기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육 많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이해 못하는 게 한국에서 보면 북한학 가르치는 대학교 생각보다 없거든요. 근데 많이 가르쳐야 앞으로 소통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차에 보면 갑작스럽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소통하고 이런 관심 보여주는 게 항상 뭐 날카롭게 말하는 게보다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면 아마 한국 사람도 독일 통일한테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참을성 많이 있어야 돼요. 참을성. 그리고 희망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열리는 마음. 북한 사람들 얼마나 날카로운 말, 얼마나 뭐 지금 미사일 테스팅 해도 그거 그냥 뭐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마음의 문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그 사람들 이거는 북한 정부도 있고 북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북한 사람들에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것 때문에 희망하고 참을성 좀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유익한 강연 들으신 안토원 수철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 독일 통일을 모방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고민이 바로 이 통일 클래스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풍부한 강연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